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역사는 고난과 극복의 여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위기 상시화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니까 돌발 변수, 돌발 위기가 생겨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업,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금방 흔들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63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도 많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필통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이렇게 아이들 좋아할 만하게 흙으로 만든 겁니다. 네, 곰돌인가요? 소인가요? 예. 이렇게 지붕도 만들고, 집처럼 창문도 만들고, 그리고 꽃도 심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흙으로 아이들 좋아할 만하게 만든 필통입니다. 자, 요전에 그 항공산업이 금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해가지고 저가항공까지 많이 생겼죠. 근데 저가항공사가 이 지금 코로나 신종 코로나니 코로나 19니 또는 우한 폐렴이니 그런 명칭이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우한에서 왔으니까 우한 폐렴 하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는 그런 폐렴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우한폐렴 괜찮습니다.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하고 중국은 대우하는지, 일본 내염, 미국 독감 그러면서 참 그 이름에도 이제 그 자기 이 힘,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힘이 들어가고 이름 붙이는 데도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름이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저는 어찌 보면 말하기 좋게 우한폐렴. 그것 때문에 지금 참 나라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경제,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고 외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국가도 위기 상시화 시대에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가? 항공사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그냥 한두 달 일본 여행 맞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이번에 이제 우한폐렴 유행하니까 또 중국도 그렇고 이런 판국에는 또 베트남이나 다른 여행지 그런 데도 가는 게 좀 꺼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항공사가 위기에 좀 처하고 있죠. 대한항공은 물론이고 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했던가요? 인수합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텐데 금방 위기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첨단에서 위기와 직면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음식료 이런 것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이 전염병이 더 창궐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위험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340여 명이 시족국가부터 시작하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임금 왕급이 한 340여 명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급수를 매길 때 대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태평성가를 구가했느냐, 그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한 사람은 영웅으로 보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은 영웅으로 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996년에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 경험 하루도 없이 그때 돈으로 상당히 인력 그냥 여기저기서 사채도 빌려가지고 차렸는데 위치도 그렇고 너무 또 거대하게 시작해가지고 작게 미약하게 시작해서 창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줄여갔지만 외환위기 만나가지고 곤욕을 치른 그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엔 일생일대의 위기도 한데 하여간 견뎌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잘 될 것만 생각했죠. 제가 하면 누구보다 못하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가 운영이나
자그마한 그런 구멍가게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도 위기는 항상 도사리고 있고, 자기를 과신할 때 경험도 없는데 운영 능력도 없는데 경영 능력도 없는데 너무 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무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만큼 그 위기가, 자기 경영 능력이 다른 사람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위기 극복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 얼마나 경영 능력이 있는지 실제 실력을 위기 극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위기는 첫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 위기는 우리가 모르는 위기도 있지만 잘 아는 위기도 있죠. 잘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닌 줄 알지만 그것이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그렇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터지기 2년 전부터 어찌 보면 뭐 일본에서, 그리고 그 6개월 전까지는 정말 일본 사람마저도 그 외국가 침입하려고 한다는 걸 알려주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그 사신단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도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위기를 막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아는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패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위기도 대비를 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는 위기를 자기가 과신해가지고 전문가들의 말을 참조하지 않아가지고 호미로 막을 걸 트럭으로 못 막는 수도 있는 거죠. 위기는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이거 지구대 파출소에서 끝내는 게 제일 간단하죠. 빡빡 우겨가지고 경찰서로 가고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가보세요. 재판에서도 1, 2, 3심 받아보세요. 송사에 그 연결되는 게 그 이를테면 100만 원이면 끝날 것을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들여야 끝나고, 그 인생에 또 거기 가서도 패한다면은 저 위에 가서도 인생에 큰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인정하고 인식하고 초기에 수습하는 게 좋죠. 인식하는 게, 냉철한 현실 인식,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수업료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경험의 학교에서 처음에 학원 할 때도 정말 1년 동안에 1억인데 그때가 23년 전이니까 24년 전인가요? 아무튼 1억이면 지금 매석 될 겁니다. 수업료를 그렇게 지불하고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머리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타조처럼 뭐가 이 포식자가 쫓아오면 머리만 쳐박으면 됩니까? 현실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죠.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한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대처하는 거죠. 자, 인식했으면 이제 대처를 해야 되죠. 대처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하면 포기하는 게 생기죠. 자, 지금 그 전염 문제에서도 이게 전염병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죠, 물론. 거기에는 외교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국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변수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념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최고 통치자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최고 통치자가 어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를테면 그 최전선에서 소총수처럼 판단해가지고, 뭘 파악하라, 전체를 봐야 되죠. 우리나라 전체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봐야 되죠. 소총수가 최전선에서 거기서 이 전쟁이 이렇게 붙고 있는 걸 보면은 자기 살라고만 그 상황에서만 판단하죠. 그런 판단을 그르쳐가지고 전투에서도 지고 전쟁에서도 지죠. 때로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조그마한 전투에서는 전쟁에서는 지는 거죠. 인생에서는 이를테면 패배했는데 야근수 써가지고 여행서 가지고 꼼수 써가지고 찰나적으로 즐길 수는 있죠. 순간의 승리는 쟁취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그게 흠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국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생명이 목숨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저도 수많은 선택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손절매를 할 줄 몰라가지고 증권에서 말아먹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갭투자다 해가지고 요런 저도 책도 읽어봤어요. 몇백 채다 했는데 갭투자가 그 승패가 어디서 갈렸습니까? 그게 내려앉을 때 어깨에서라도 판 사람들은 나왔고, 이건 괜찮을 거야. 옛날에 승리에 도취해서, 옛날 성공 체험에 도취해가지고 난 믿을 수 있어 하고 끝까지 자기를 무한 신뢰한 사람들은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 선택하면 다른 것은 놓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다. 바퀴벌레 한 마리 있는 겁니까? 10마리, 100마리 있는 겁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서 바퀴벌레 박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환자가 이를테면 뭐 우한폐렴 환자가 50명이다. 50명일 때하고 500명일 때하고는 산술적으로는 10배 차이지만 이게 방역 차원에서 보면 100배, 1000배 차이입니다. 전 공부도 해봤지만 조그마한 가게라도 몇 개 운영해봐서 압니다. 이게 한 개 운영을 하고 3개 운영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했다고 해서 이 빙산의 일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밑에 큰 빙산을 놓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폐렴 대처하는 문제도 보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려는 차원이 있는데, 이 세상이 지금 초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통신이 아주 발달해서 조선시대 임금처럼 그 역병에 대처하면 백전백패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바퀴벌레 한 마리 때려잡는다고 바퀴벌레 박멸한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까워요. 자, 인식하고 대처했죠. 그 다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폐렴 문제도 종식될 때 하니까 그냥 며칠 있어서 증식이 돼버렸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일머리가 개인에서도, 개인도 그런데 뭐 국가는 말할 것도 없죠. 위기가 끝나죠. 결과가 나오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죠. 그러면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위기 상시화 시대다. 항상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대외 변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 때문에, 항상 자녀들 때문에 이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안 하던 전화 오면은 떨리잖아요. 인생이 어찌 보면 그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그렇게 위기를 대비하면서 원시시대부터 우리는 불안에 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네, 맞아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불안을 너무 부풀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불안을 너무 무시, 외면, 부정, 요행수, 그것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죠.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어찌 보면 개인의 위기라는 것은, 국가의 위기라는 것은 국가의 이 존망이 달린 건데, 국가가 망할 때까지는 위기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개인 죽을 때까지는 위기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폭은 않지만 불안에 선제 대응했기 때문에 이 원시시대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보험도 정치도 외교도 이 의료마저도 전부 다 불안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혈압 같은 것도 왜 그렇게 이렇게 자꾸만 기준을 낮춥니까? 그건 이제 의학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 그 건강을 중시하는 우리가 그만큼 혈압이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느라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의료계에 이제 개입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승전 엄마. 병원에 가면 정신의학과 의사가 뭐라고 한다고 해요? 기승전 스트레스. 심리학과나 교육학과들은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인생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승전 스트레스라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안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위정자들은 그걸 어루만져 줘야 되지 왜 불안에 떠느냐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폐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막 그래야죠. 의료진들 지치고 그러는데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의사는 그게 일이니까 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수칙을 지켜도 방비를 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해요.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불안한 편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위기에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인식하고 대처하고 결과를 본 다음에 또 다른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역시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포기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국민의 생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면 그게 제1책무잖아요. 그 다음에 상황이 끝나면 또 다른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태평성대라는 것은 없어요. 태평성대 속에서도 그 밑에 위기가,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고난과 극복, 그것이 개인사이고 국가사이고 이 대한민국 역사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고, 이 질병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도 뭐 참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전문가의 말을 잘 안 듣는 측면이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요행수로 문제가 풀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부정해가지고 외면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필통. 이 필통에 나오는 이 마스코트처럼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살고 빨리 이 병이 물러가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안심하고, 그럼으로써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